그때 우리 4강까지 했었죠? 그래서 5강부터 해서 일단 내용 정리를 먼저 할게요. 자, 5강 다 펴보자, 5강. 뭐야 이거? 이게 그 뭐야 마이크로소프트 엣지가 업데이트되면서 좀 바뀌었나 보네. 어쨌든 글씨 잘 보이지? 응. 나 한번 봅시다. 아 오랜만에 썼으니까 적응이 안 되네. 우리 허관 있을 때 썼었는데 그 이후로 처음 써보는 거네. 자 일단 여러분이 가장 어려워하는 지문 중에 하나였지 5강 게이트웨이 부분이었습니다. 이놈의 대체 신념, 뭐 이야기, 뭐 오래된 이야기 막 진짜 짜증나게 하는 그런 녀석이었는데 이제 얘가 이제 시험에 어떻게 나올까 해갖고 이제 한번 기출을 찾아봤어. 근데 시험은 정말 아쉽게도 순서나 삽입적으로만 문제가 많이 나오더라고요. 제가 이제 찾아보니까. 근데 이제 우리 또 모르니까 일단 내용을 좀 확실하게 보자고요. 일단은 이 글은 뭐 구조도 캐고 뭐고 간에 내가 봤을 때 그냥 정확하게 해석만 할 줄 알면 될 것 같아. 왜냐면 이렇게 어려운 지문을 굉장히 어려운 난이도로 내면은 이거는 좀 막말로 맞출 수 있는 사람이 거의 없어요. 진짜 실력으로는. 그렇기 때문에 보통 지문이 어려우면은 문제 유형을 좀 이제 쉽게 내는 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너네가 내용 파악만 잘하면 돼. 이런 거는 보통은. 그래서 얘가 대체 뭘 말하는 거고 이게 뭘 의미하는지 이제 이런 것만 여러분이 잘 알면은 크게 문제가 될 것 같지는 않다. 일단은 그 전체적인 내용이 뭐였냐면 이 주제문을 보시면 이제 사람들이 기존의 신념을 토대로 신념을 찾는다라는 내용이 나와 있지. 아직도 이게 좀 헷갈려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미리 좀 얘기를 해줄게. 여기에서 보면은 어떤 이야기를 들어. 이 이야기라는 게 뭐 새로운 이야기일 수도 있고 뭐 내가 알고 있는 뭐 기존의 이야기가 될 수도 있어요. 그럼 이 이야기를 들으면 어떻게 한다? 사람들은 신념을 찾으려고 한다. 탐색이라고 쓸게. 신념을 탐색하려고 한다 라는 거야. 여기서 좀 더 구체적으로 신념을 탐색한다는 게 무슨 말입니까? 이 이야기 속에는 반드시 뭐가 들어있어? 신념이라는 게 포함되어 있다라고 나와 있잖아. 본문에 보면은요. 이야기 안에 신념이 들어가 있는 거죠. 요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근데 그러면 이제 이 신념을 이제 탐색을 하려고 한다는 거죠. 이 신념이 대체 무엇일까? 이 이야기 속에 포함되어 있는 신념이 무엇일까? 이렇게 한다고 했어요. 그러면 이제 어떻게 그 신념을 찾느냐, 이 이야기 속의 신념이 대체 무엇인지 어떻게 파악하느냐, 어떻게 파악하냐 하면 그게 바로 이제 주제문에 나오는 거죠. 바로 우리가 갖고 있는 신념을 찾아본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방법이 나오죠. 방법이 무엇이다? 우리가 기존에 가지고 있는 신념, 가지고 있는 신념을 한번 이제 훑어본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죠. 우리가 그 어떤 해당 주제에 대해서 이제 신념을 이제 갖고 있는 것들이 있을 겁니다. 그러면은 이제 그 신념을 이제 한번 훑어봄으로써 이제 이 이야기 속에 있는 신념이 무엇일까 이걸 이제 파악하려고 한다는 거죠. 여기서 좀 미리 말하면 만약에 이 이야기 속의 신념을 이제 파악을 했어. 이걸 통해서 이 방식을 통해서 신념을 파악했으면 그럼 이제 뭐라고 나왔죠? 더 이상 이 신념을 또 다른 신념을 찾으려고 하지는 않는다. 뭐 이런 내용이 나왔고요. 그리고 이거를 통해서 그럼 뭘 할 수 있다? 이런 짓거리를 왜 하는 거다? 이 이야기를 이해하기 위해서 그런 겁니다. 이해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짓을 하는 이 근본적인 이유부터 여러분이 알았으면 좋겠어. 왜 우리가 이런 거를 하는가? 이 이야기를 이해하기 위해서 그런 거야. 이해하기 위해서. 내가 아마 첫 수업할 때 얘기를 했던 것 같은데 가령 내가 되게 어려운 내용을 가지고 여러분한테 뭔가 수업을 한다고 한번 쳐볼게요. 예를 들어서 쌤이 옛날에 이제 뭐 전자공학을 공부했으니까 내가 만약에 전자공학에 대해서 너네한테 설명한다고 쳐봐. 여러분 전자공학 배운 사람 있어요? 없잖아, 그렇지? 그럼 내가 뭐 예를 들어서 전자공학을 막 얘기를 하는데 뭐 아마 이 정도는 배웠을 거야. 그 이제 융합과학, 그 통합과학 할 때
막 그런 거 있잖아. 무슨 트랜지스터 막 이런 거 배우지 않냐? 아니냐? 안 배운 말고. 그 무슨 막 PMP 뭐 NPM 막 이러면서 막 나오는 거 있어. 보면은 몰라도 돼. 어쨌든가. 근데 이제 이렇게만 말하면은 내가 이 이야기를 하면은 뭔지 니네가 파악이 안 되잖아. 이 이야기에 이해가 안 될 거 아니야. 쉽게 말하면. 그러면은 이걸 이해를 돕기 위해서 여러분이 머릿속에 어떤 예시를 생각을 하는 작업이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PMP, NPN이라는 게 그러니까 내가 기존에 알고 있는 거에서 결국 이거랑 똑같은 거구나. 어떤 예시를 생각하는 거라고 여러분이 보셔도 된다는 거. 결국에 우리가 이런 짓을 하는 이유는 다시 한번 무엇이다? 이야기를 이해하기 위해서 그런 거야. 이해하기 위해서. 됐어? 자, 일단 이어서 좀 볼게요. 요 문장 중요하다고 했었죠. 여기가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 일단 문장 삽입으로 내기에도 괜찮습니다. 왜냐면 구현 설명이 시작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리고 as범급 as구문 나와 있는 거 보이시죠? 그래서 요 부분 때문에라도 어떤 영작과 관련된 영작이나 아니면 이제 순서 배열에 관련된 문제를 낼 수도 있기 때문에 요 문장 자체가 중요하다. 해석도 여러분이 좀 정확하게 하실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내용적인 측면도 좀 이제 잘 볼 필요가 있겠죠. 다시 한번 보자면 그냥 의역만 쭉 볼게. 우리가 듣고 있는 거에 대해서는 이미 알고 있는 관련성이 있는 걸 발견하는 데 대해서만큼은 관심이 없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아까 말했다시피 어떤 이야기를 듣고 어떤 신념을 파악하려고 하는데 그 신념을 어떻게 파악한다? 우리가 기존에 가지고 있던 거를 이제 훑어보면서 파악을 하려고 하는데 근데 이미 알고 있고 뭔가 이제 관련성이 있는 거야. 내가 기존에 가지고 있던 뭐 신념과. 그러면은 굳이 뭐 또 다른 걸 찾으려고 막 이렇게 노력하지 않는다. 그 얘기를 하는 거죠. 내용적으로는 그렇고요. 자, 그래서 이제 이 말만 이제 들으면은 좀 이제 이해가 안 될 수 있으니까 이제 이 필자가 조금 더 구체적인 예시를 들어주는 거야. 그래서 신념의 여러 가지 목록들이 있는데 새로운 이야기가 새로운 이야기가 나타나면은 어떻게 한다? 관련 있는 신념을 찾으려고 한다. 다시 한번 얘기한 거야. 우리가 기존에 가지고 있는 신념. 근데 이 가지고 있는 신념이 어떤 거다? 관련성이 있는 신념을 찾고요. 그러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한다? 그 신념과 관련성이 있는 이야기를 찾게 된다는 거죠. 그다음 이제 얘랑 연결되는 건데 그 신념과 여기서 말하는 그 신념이라 안 쓸게요. 기존에 가지고 있는 신념이라 할게요. 기존에 가지고 있는 신념과 관련성이 있는 관련성이 있는 이라 되겠다. 관련성 있는 이야기를 찾는 거예요. 이야기. 자, 여기에서는 U야. 새로운 이야기야. 이 신념도 그냥 편의상 U라고 쓸게요. 어쨌든 새로운 이야기에 들어있는 거니까. 그럼 이거를 파악하기 위해서 우리가 뭘 활용한다? 신념을 활용하는 거야. 어떤 신념? 올드 신념이겠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올드한 신념을 활용하는 거야. 그래서 이걸 확장시키는 거야. 어떻게? 올드한 이야기. 이거를 떠올려서. 그러니까 과정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야기를 들으면은 그 신념을 파악하려고 하고 이 신념을 파악하기 위해 우리가 기존에 가지고 있는 신념, 이 신념을 생각을 하고 훑어보고 이 신념과 관련성이 있는 이야기로 이렇게 가는 거죠. 과정이 이렇게 흘러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순서 문제로 많이 나온 이유가 뭐냐면 이 과정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야. 이야기에서 신념, 유신념, 여기에서 올드 신념, 그래서 올드 이야기 이렇게 연결되기 때문에 순서 문제로 가장 많이 나왔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 내용은 사실 한 줄 한 줄 의미 파악만 여러분이 잘 하시면 그렇게 어렵진 않을 것 같아요. 패러프레이징 전부 다 되어 있으니까 반드시 다시 한번 학습을 해 보시길 바랍니다. 이 과정만 여러분이 좀 잘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됐죠? 자, 다음 내용 넘어갈게요. 5강의 1번 봅시다. 자, 이 부분은 현상과 이제 문제를 제기하는 부분 그리고 결과가 나오는데 지금 이게 현상 내부에 통념과 소주제가 들어있다 보니까 이런 부분이 보통 이제 문장 삽입으로 역시나 좀 잘 나오는 부분이라 할 수 있겠어. 그래서 이 두 부분이 삽입으로 내기가 좋다라는 거를 좀 체크해두면 좋겠다. 이 소주제와 그 다음에 이제 문제를 제기하는 즉 주제문 부분이 이제 나올 가능성이 좀 높고요. 주제가 비교적 뒷부분에 나와 있기 때문에 빈칸으로 내기에도 나쁘지 않습니다.
그래서 주제문을 좀 먼저 찾아보면 주제가 여기 있죠. 여기 있기 때문에 만약에 빈칸으로 낸다면 여기 땡땡 뒷부분을 낸다거나 뭐 아니면은 땡땡 뒷부분 여기가 되게 좋네요. 여기 요 부분만 딱 여기만 이제 빈칸으로 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문제가 있는데 그 문제가 뭐냐면 현재 확대가 근본적인 오해에 바탕을 둔다는 건데 그 근본적인 오해가 뭐냐? 이렇게 이제 빈칸으로 낼 수 있겠죠. 여기서 여러분이 헷갈리면 안 되는 게 애초에 오해라고 얘기를 했잖아. 여기서 미스컨셉션이라고 얘기했잖아. 그러니까 오해라는 게 뭐야? 이 학문적 능력이랑 지능을 헷갈려 한다는 오해인 거잖아. 됐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가장 핵심어는 이 컨퓨전이야. 컨퓨전. 헷갈려 한다는 거. 혼동한다는 거. 됐어? 그러니까 얘네들을 잘 구별한다. 이런 내용 나오면 이건 미스컨셉션이 아니잖아. 그렇잖아. 그러니까 뭔가 이 학문적 능력과 이 인터내셔널을 잘 구별을 못해서 생기는 어떤 혼란이라는 말이 나와줘야 된다라는 겁니다. 이 밑줄 내용 추론 문제로 내기도 괜찮아요. 이 부분은요. 여기를 밑줄 내용 추론. 그러니까 얘가 의미하는 바가 뭐냐 뭐 이렇게 낼 수도 있고 아니면 그냥 빈칸 들어서 낼 수도 있고 이 부분이 내기가 좀 괜찮다. 아까 말했던 삽입 문제로 낼 수도 있기 때문에 이 지문에서 가장 중요한 문장이 바로 이 부분이다 라고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나머지 이제 좀 볼만한 게 있는지 한번 처음부터 살펴볼게요. 일단은 첫 줄에 요거 우리 전에 배웠던 뭐 it is so that 이거 나왔는데 이거는 사실 우리 그 5강 4번에 엄청 많이 나오지. 그래서 5강 4번 쪽에서 나온다면 이제 그쪽에 이제 나올 가능성이 더 높지 않을까 나온다 하더라도 여기서는 좀 쉬울 것 같아요. 뭐 그 밖에 거는 별거 없고요. 여기서는 이제 사실상 여기 뭐 소주제도 나오고 어쩌고저쩌고 했지만 결국 이 글에서 중요한 건 뭐냐면 이제 기술이 이제 점점 발달되면서 우리가 이제 그런 좀 교육을 해야 되고 훈련도 받아야 되고 이런 게 점점 넓어져야 된다라고 한다는 거야.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게 맞아 그렇게 생각해. 본인도 그렇게 생각하는데 다만 방법적인 측면에서 좀 달리 해야 된다라고 좀 주장을 하는 거지. 왜냐면은 그냥 단순히 교육과 훈련만 늘린다고 해서 능사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거야. 이게 뒤를 보면은 여기에 나와 있잖아. 우리는 그들을 또한 다르게 교육해야 된다라고 나왔잖아. 왜 다르게 교육을 해야 되느냐? 그에 대한 문제점이 바로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학문적 능력과 지능을 헷갈려 하니까 무작정 교육만 늘린다고 하면은 어떻게 되겠어? 교육에서 인정하는 거. 쉽게 말해서 학교에서 인정해주는 사람은 누구예요? 학문적 능력이 높은 사람 아니에요? 그냥 까놓고 말해서. 그렇잖아. 뭐 얘가 뭐 엄청나게 똑똑해. 뭐 바둑을 겁나 잘 둬. 뭐 거의 이세돌급이야. 이거를 누가 인정해줘? 안 인정해주잖아. 그렇잖아. 그러니까 그런 단순히 교육의 확대, 뭐 훈련의 확대만 하면은 결국에는 학문적 능력이 높은 사람들에게만 혜택이 돌아갈 가능성이 높죠. 그러니까 이제 이 사람이 이제 이런 문제를 좀 꼬집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교육을 달리 해야 된다. 다른 방식으로 해야 된다. 라고 이제 주장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여기 있는 거는 전부 다 이제 부연 설명이고, 이 마지막 부분까지는 뭐 크게 뭐 중요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제가 봤을 때 문장 단위로 따지면은 이 부분이 이제 가장 중요하다라고 할 수 있겠고요. 빈칸이나 삽입으로 내기 제일 좋고, 추가적으로 낼 만한 게 있다면은 제가 봤을 때는 뭐 어휘 정도는 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근데 어휘 정도는 낼 만하겠네요. 어휘 정도. 어휘로 낼 만한 거를 좀 집으면서 한번 가볼게. 어휘로 집을 만한 게 일단 바이터 요거 집을 만하고 그 다음에 differently 요 부분 당연히 이제 유의어를 여러분이 확인하셔야 됩니다. 잠깐만요. 위에 혹시 왜 이래? 위에 여기는 없고요. 여기도 없고. 예, 첫 페이지에서는 이 두 개밖에 없습니다. 바이탈이랑 differently 어휘로 낼 만한 거. 그 다음에 요거 expansion 얘는 혼동어 때문에 낼만하고요. 혼동어. 그 다음에 confusion 아까 말했었죠? confusion. 이 conflated도 어휘로 낼만할 것 같아요. 근데 conflated로 안 쓰겠죠? 합쳐졌다라고 했으니까 뭐 combined라든가 뭐 통합된 그런 시리즈 있잖아. incorporated라든가 뭐 그런 표현으로 내면은 괜찮을 것 같다. 그 다음에 여기 나머지는 없습니다. 여기도 없고요. 어휘로 낼 만한 거.
A불은 낼만 합니다. A불. 요 정도? 어휘로 낼 만한 건 뭐 요 정도? 나머지는 딱히 보이지는 않네요. 대부분 제가 어휘로 체크해 준 거는 거의 반이어로 이제 소리. 그러니까 원래 나와 있는 단어를 유사어를 써놓고 그 다음에 반이어를 써서 시험을 내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낼 가능성이 높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예를 들어 여기 원문에는 conflated로 나와 있지만 시험에 이렇게 나온다는 거야. 시험에는 예를 들어서 뭐 incorporated 이렇게 쓸래? 아니면은 뭐 separated 쓸래?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나올 수 있다는 거지. 이렇게 이제 반대 이제 반이어를 이용해갖고. 근데 이제 얘는 conflated를 그대로 쓰는 게 아니라 이제 incorporated 이제 유사어를 써서 이렇게 문제를 낼 수 있다. 이 얘기한 거고. 그다음에 아까 말했던 그 expansion 부분만 이제 혼동으로 문제가 되게 괜찮다. 그리고 마지막 하나로 여기 요 부분 filling they aren't라고 나와 있는 부분이 있는데 여기는 동사형 자체를 좀 주의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지문 자체가 어법으로 내기에 괜찮은 지문은 아니거든. 내면은 사실 난이도가 그렇게 어렵지 않은데 요 부분만 조금 어려울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여기서 aren't를 쓴다. 자, 왜 aren't를 쓰는 거냐? 여기 이제 설명을 써놨는데 그들이 그렇지 않다고 느끼면서가 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그들이 그렇지 않다고 느낀다는 건 뭐냐? 여기서 말하는 그들은 이 앞에 나와 있는 many highly intelligent people을 말하는 거야. 즉 아주 똑똑한 사람들. 아주 똑똑한 사람들이 똑똑하지 않다고 느끼면서 교육을 거쳐왔다라는 거야. 그래서 R 뒤에 생략되어 있는 게 뭐냐? 써놨다시피 intelligent가 생략된 거야. 지금 여기는 intelligent. 그러니까 이 intelligent는 우리가 문맥상으로 알 수 있는 거죠. 그냥 문맥상으로. 앞에 여기 나와 있긴 하지만. 그러니까 그 많은 지능, 그러니까 학문적 능력이 아니라 지적인 사람들이 지적이지 않다고 똑똑하지 않다고 느끼면서 교육을 받아왔다. 그래서 이게 지금 문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이 필사죠. 됐어요? 그래서 뒤에 이제 형용사 보어가 나왔으니까 당연히 여기는 비동사를 써줘야겠지. 이런 거 좀 주의하면 되겠다. 다음 넘어가자. 5방에 2번. 식품 마케팅 얘기네요. 이거는 설명만 쭉 얘기하는 패턴이기 때문에 원래는 주제로 내기가 좋은데 이제 이미 얘가 이제 주제 문제로 나왔었죠. 그래서 다른 버전으로, 그러니까 주제랑 비슷하지만 다른 버전으로 내기 좋습니다. 이를테면 제목 또는 요약 이런 걸로 내기 되게 좋은 질문이에요. 보통 요약문 같은 게 설명으로 쭉 이렇게 나열되어 있는 것들이면서 동시에 지금 어떤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까? 보면은 식품 마케팅에 대한 얘기 나오고 식품 선호도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 그 두 가지 얘기를 짬뽕해서 요약으로 내기가 되게 좋겠죠. 그러니까 이를테면 이런 거죠. 뭐 예를 들어 요약을 대충 해보자면 청소년기부터 이제 외부의 어떤 영향을 받기 때문에 그러니까 식품 선호도가 외부의 영향을 받기 때문에 그들을 대상으로 식품 마케팅을 실시한다라는 거죠. 그렇죠? 이게 이제 요약문이고 조금 더 길게 가자면 청소년 대상으로 그런 걸 알고 그 식품 선호도가 그때 발달되는 걸 알고 그래서 그때 이제 이 마케팅 회사들이 얘네를 이제 홍보를 하고요. 얘네를 대상으로 홍보를 하고 그로 인해서 이 젊은 사람들이 공중보건 문제가 생기게 된다. 뭐 이런 식으로도 쓸 수 있겠죠. 어쨌든 핵심적인 내용은 뒷부분에 나와 있어요. 대부분. 처음에 여기는 별로 중요한 내용이 아니야. 그냥 식품 마케팅의 정의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고요. 이 부분은 이제 식품 선호도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건데 이게 순서 문제로 나오기가 괜찮은 게 뭐냐면 여기에서 왜 여기로 이어지는지가 조금 헷갈릴 수 있어요. 여기와 여기가 사실 문장 관련성이 딱히 있지 않거든. 그래서 순서 문제로 나오면은 의외로 어려울 수 있습니다. 왜 여기에서 여기로 이어지는 거냐면 처음에는 식품 마케팅에 대한 정의를 내렸는데 이 식품 선호도에 대한 얘기는 왜 하냐는 거야. 왜 하는 거냐면 식품 선호도가 내용을 봐봐. 식품 선호도가 어렸을 때 발생이 되고 한번 발생되면은 잘 안 고쳐진다고 했어. 그래서 완전 어렸을 때는 뭐가 중요하다? 부모의 역할이 중요하다. 이런 얘기가 나와 있지. 근데 어느 정도 애들이 이제 머리가 크면 어떻게 된다? 이제 부모의 영향보다는 외부의 영향을 받게 된다. 그래서 식품 마케팅이 그런 거를 홍보한다. 이 젊은이들을 대상으로 그래서 홍보하는 거다. 라고 하는 거지. 그러니까 식품 마케팅에 대한 정의 결국에는 이제
자기네 회사 제품 사달라고 뭐든 하는 그런 행위가 이제 식품 마케팅일 거 아니야. 그렇잖아. 이 기업 입장에서는 누가 사든 상관없어. 이 식품을 그냥 잘 팔리면 장땡이야. 그렇잖아. 근데 어떤 사람을 대상으로 해야 가장 이게 잘 팔리겠느냐 했을 때 제일 만만한 게 젊은 사람들이라는 거지. 이 이제 청소년기, 이 여러분 나이대 정도 되는. 왜? 이때는 외부의 영향을 많이 받기 시작할 나이니까. 그렇다고 이제 뭐 부모의 뭐 말만 듣고 사 먹고 뭐 이럴 나이는 아니니까. 그리고 아까 말했다시피 한 번 확립되면 바꾸기 힘드니까. 여러분 지금 나이대에 막 식품 마케팅을 해갖고 예를 들어 내가 어떤 과자를 팠는데 이 과자를 이제 너네가 너무 좋아하게 됐어. 그럼 이제 이게 한 번 확립되면 어떻게 된다? 잘 안 고쳐진다는 거야. 그럼 너네는 나이 먹어서도 계속 그 과자를 사 먹을 가능성이 있다는 거지. 그러니까 식품 마케팅이 이런 젊은이들을 대상으로 실시하게 된다는 거야. 이렇게 연결되는 거야. 그래서 이 선호도에 대한 얘기가 나왔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 두 문장 간의 연결성을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사실 이제 이 글 전체에서 주제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은 이 설명 3 이후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식품 마케팅 이제 이 필자는요, 이 식품 마케팅에 대해서 약간 부정적인 입장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왜냐면은 막 이런 무슨 공중보건상의 문제를 준다라고 했고 마지막 문장을 보면은 이 문장을 보면은 이 젊은 사람들은 그런 거를 배울 필요가 없다. 이런 내용도 나와 있고. 그 다음에 왜냐면 태어날 때부터 어차피 본능적으로 그걸 아는데 뭐하러 그거를 홍보를 하고 뭐하러 배우려고 하느냐. 그럴 필요 없다. 니네 식단 조절 잘 해라라는 게 사실은 이 필자의 주장인 거예요. 필자의 주장 자체는. 하지만 이걸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주장 제외하고 결국엔 이 요약이 이제 핵심 내용이겠죠. 식품 마케팅이 유년기 중반부 또는 청소년기, 이 유년기 중반부란 말은 없어도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청소년기 아이들의 식품 선호도에 있어서 큰 영향을 미친다. 여기서 향상이라고 이제 니네 그 학교 프린트에 나왔었는데 향상이라고 해도 되고 식품 선호도의 형성이라고 해도 될 것 같아요. 틀린 말은 아닌 것 같아요. 어쨌든 이거에 큰 영향을 끼친다. 그래서 제목이나 요약 쪽으로 내기에 괜찮을 것 같고요. 아니면 아까 말했다시피 순서 문제로 내도 난이도가 꽤 높을 것 같습니다. 빈칸으로 내기에는 뭐 적합해 보이는 건 없고요. 어휘는 여러분이 유사어 정도만 공부해도 충분할 것 같습니다. 자, 넘어가죠. 5강 3번. 5강 3번이 이게 희한한 게 뭐냐면 서술형이 되게 많이 나오더라고요. 여기에서. 이게 내가 그 니네 학교 1학년 애들 직보할 때도 내가 얘기를 했었는데 그때 기출을 이미 다 찾아놨잖아. 애들한테 뭐라고 했냐면은 야 여기가 서술형 되게 많이 나왔거든. 그러니까 이 지칭하는 바 이런 거 정확하게 파악하고 뭐 하고 막 이런 얘기를 해줬었어. 그런데 이번 1학년도 여기에서 서술형이 나왔었던 걸로 기억해요. 니네 학교. 그러니까 서술형으로 내기가 되게 좋은가 봐요. 이게 아니면 이제 반대로 낼 게 없으니까 서술형으로 낼 수도 있고요. 요 지문은요 객관식으로 낸다면요 정말 딱 낼 만한 게 두 개밖에 없어요. 두 개. 첫 번째는 내용 일치고요. 두 번째는 지칭입니다. 낼 게 이게밖에 없어요. 근데 이 지칭은 정말 내기가 괜찮은 게 뭐냐면 얘는 서술형으로도 내더라고요. 서술형으로. 그러니까 밑줄을 뭐 데이라던가 막 이런 게 되게 많이 나오잖아요. 여기 보면 또는 막 포식자 막 이렇게 막 뭐 먹잇감 막 이런 식으로 막 되게 많이 나오잖아요. 이 지문 자체가. 그러다 보니까 밑줄을 한 두세 개를 쳐놓더라고 보니까. 밑줄 한 두세 개 쳐놓고 얘가 가리키는 바를 본문에서 찾아 써라라고 이렇게 나와 있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사실 어렵지는 않거든요. 근데 너네가 좀 주의해야 할 게 있어서 그거 이 지칭하는 바 위주로 선생님이 이 글을 좀 설명을 해줄게요. 일단은 이 글에서 이건 쓰지 마봐. 쓰지 말고 그냥 봐봐. 이 라이언즈, 라이언은 이제 우리가 프레데터라고 표현을 하고 있죠. 그래서 그리고 이제 와일드비스트는 얘는 프레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내가 조금 마음에 걸리는 게 있는데
이 뒷부분에 가면은 프레데터랑 프레이라는 표현을 더 많이 쓰거든. 근데 사실 이 프레이가 얘고 이게 이거야. 아니 심지어 뒤에 보면은 애니멀즈라고도 나와. 애니멀즈. 얘랑 똑같은 거거든. 이 본문에서. 근데 우리가 본문에서 찾아 정확하게 지칭하는 말을 써라라고 나왔을 때 만약에 어떤 데이라고 나왔다고 쳐보자 어떤 놈이. 근데 이 데이 앞에 애니멀즈가 나왔다고 한번 가정을 해볼게요. 이 데이가 가리키는 게 결국엔 얘라고 쳐봐. 근데 결국에 애니멀즈가 가리키는 게 얘고 얘잖아. 근데 만약에 답을 쓸 때 와드리스트나 프레이로 쓰면 틀리게 할 수도 있어 학교에서. 결국 똑같은 건 맞거든. 똑같은 대상인데 정확하게 찾아서 쓰라고 하면은 이때는 애니멀즈를 써야만 정답 인정해줄 수 있다는 거야. 왜냐면 니네 이번 지금 시험 봐봐서 알겠지만 시험 난이도 쉽잖아 지금 솔직히. 그렇지? 그러면 부분 점수 잘 안 주려고 한단 말이야 서술형에서. 그러면 정확하게 써야 되잖아.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너네가 좀 주의해야 되거든. 그래서 이런 부분 주의하라고 일부러 선생님이 정리를 좀 해줄게요. 정리를 지금. 그래서 지칭하는 말을 한번 다 쭉쭉쭉 찾아봅시다. 일단 첫 문장에서 뭐 대열이 근데 이건 너무 쉽죠? 대열은요? 바로 얘잖아 얘. 와드리스트. 선생님이 이렇게 할게. 아니다. 그냥 써가면서 하자. 헷갈릴 테니까 넘어갈게요. 여기서의 대열도 와드리스트고요. 여기 라이언 등장하는 부분부터 헷갈릴 테니까 여기부터는 선생님이 써줄게요. 보자. 없네요. 여기도 없고. 여기서 만약에 프레이에 밑줄 쳐져 있다면은 그럼 얘는 와이어드리스트라는 소리입니다. 그 다음에 프레데터에 만약 밑줄 쳐져 있다면 얘는 당연히 라이언이 되겠죠. 그리고 여러분 주의할 점. 프레이랑 와이어드리스트 복수형입니다. 복수형이야 여러분. 앞에 붙이면 안 된다. 알았지? 왜냐면 여기 프레이 뒤에 S 안 붙어 있는 거 보이냐? 보이지? 3인칭 단수가 아니라는 소리야. 복수야 복수. 이런 거 의외로 실수할 수 있으니까. 프레데터는 단수로 지금 보고 있다. 그래서 여기 단수 나왔잖아. 그러니까 만약에 여기 22줄 쳐져 있으면은 원래는 프레데터를 가리키는 건데 또 라이언이라고 쓸 수도 있잖아. 근데 웬만하면은 뭐로 써라? 프레데터로 쓰라고. 정확하게 쓸게. 더 가르쳐줄게요. The predator. 정확하게 쓰자고 정확하게. 그 다음에 여기서 데이가 가리키는 건 당연히 prey. 이시 가리키는 것도 역시나 the predator.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에 여기서의 또 the predator. 됐죠? 자, 이것이 호기심이나 노려봄이라고 불리운다. 그 다음 내용 갈게요. 여기서 또 라이언이라고 새롭게 나왔어요. 자, 라이언이 그들에게 이제 몸을 이제 멈췄다가 그들에게 몸을 돌릴 때, 그럼 여기서 그들은 당연히 영향을 말하는 걸 거 아니야. 근데 얘랑 가장 가까운 녀석을 찾아야 돼. 가장 가까운 녀석. 댐이랑 가장 가까운 녀석은 아무래도 프레이겠죠. 그렇죠? 그래서 여기는 제가 봤을 때 프레이라고 쓰는 게 가장 적합할 것 같습니다. 여기는요. 그리고 이 the animals가 가리키는 게 뭐냐라고 한다면 얘도 prey로 쓰는 게 좀 더 적합할 거예요. wildbeast보다는 prey가 가까이 있으니까. 그 다음에 여기서 이 themselves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themselves는 얘랑 똑같은 거죠. the animals. 그러니까 이 themselves가 가리키는 건 사실 정확하게 따지면 the animals예요. 정확하게 따지면. 정확히 따지면 the animals인데 물론 뭐 프레이도 맞고 영향도 맞는데 얘랑 가장 맞닿아 있는 녀석이 요 녀석이잖아. 얘가 주어고 얘가 목적어니까. 그래서 이 애니멀스라고 쓰는 게 사실 좀 더 정확한 답이 될 것 같아. 됐죠? 그 다음에 넘어갔어. 근데 그건 알고 있어야 된다. 애니멀스랑 프레이랑 저기 와일드비스트랑 다 똑같은 녀석이다라는 거는 알고 있어야 돼요. 자, 그 다음에 그것은 여기서 in 나오는데 it은 좀 이따가 봐줄게요. 일단 넘어가고 a predator 나왔고 여기 it 이건 선생님이 써놨지. a predator입니다. a predator. 이건 써져 있으니까 넘어갈게. 다음 페이지. prey 대놓고 나왔고 그 다음에 요 위치가 for day라고 바꿨을 수 있잖아. 그럼 이 day가 가리키는 건 뭔데? 이게 앞에 나와 있는 wilddogs and hyenas를 가리키는 거야. 그렇지? 자, 여기까지 됐으면은
위에 아까 it 넘어갔었죠? 그 부분을 좀 먼저 볼게요. 자, 일단 앞 내용을 먼저 생각을 해보자면 사자가 멈춰서 이제 그들에게 딱 몸을 돌리면은 이제 영양이 막 TTT 했다가 이제 다시 쳐다보면서 이제 거리를 유지한다. 50m 정도 간격으로. 뭐 이런 얘기가 나왔잖아. 그렇지? 그것은 포식자를 주시하도록 도와준다라고 했어. 그럼 그것이 뭔데요? 그것이 가리킨 게 뭐야? 그것은 포식자를 놓치지 않고 주시하게 도와준다는 거야. 여기서 말하는 그것은요? 그냥 한마디로 말하면 앞내용이 앞내용. 앞내용. 그러니까 앞내용이 뭐였는데? 사자가 있어 여기에. 사자가 있고 영양이 있어. 근데 영양이 어떻게 한대? 아예 쌩 하고 도망가는 게 아니라 이 사자한테 접근을 한다 했잖아. 그렇지? 슬금슬금 이렇게 다가가는 거야. 이 사자가 이쪽을 보고 있는데 그러다가 몸을 휙 돌려갖고 이쪽을 봐. 그럼 영양이 이쯤에 있어. 그럼 이제 어떻게 해? 도망가야겠지. 사자 따라가고. 그렇지? 근데 이 간격이 대충 50m 정도를 이제 간격을 유지한다는 거야. 계속 도망가. 사자 계속 따라와. 사자가 힘들어서 해서 멈춰. 그럼 얘도 아예 도망가는 게 아니라 한 이쯤에서 멈춰. 한 이 정도. 이 정도 유지하면서 계속 쳐다본다는 거죠. 이러한 행위가 바로 숨어 있을 때 특히나 이 위협적인 그런 포식자를 계속해서 지켜보는 데 도움이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모든 과정을 다 말하는 거예요. 결국 이시라는 거. 이해되세요? 근데 이 과정이 사실 조금 애매한 게 앞문장을 만약에 이시 가리킨 걸 써라 이러면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는가? 사실 앞문장을 다 쓰기에는 조금 많잖아요. 제가 봤을 때 이건 좀 제 생각인데 이거를 그냥 curiosity or fascination이라고 써도 될 것 같아요. 결국에 이 행위 자체가 뭔데? 호기심 또는 노려봄의 행위를 그냥 여기다가 설명해 놓은 거잖아요. 어찌 보면. 그러니까 얘네가 이제 계속해서 쳐다보는 거잖아. 이 얘네가 이제 그 프레데터가 이제 다른 데로 갈 때까지 계속해서 쳐다보는데 그 쳐다보는 행위를 이제 호기심이라고 하는데 이 호기심에 대한 좀 더 추가적인 설명이 나온 거죠. 쳐다만 보는 게 아니라 만약에 몸 돌려서 오면은 TTTT 하고 다시 쳐다보고 TTTT 하고 다시 쳐다보고 뭐 이렇게 되는 거니까. 그래서 정말 정확한 정답을 쓰라고 하면은 앞문장을 쓰는 게 정답이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되게 짧게 간결하게 쓰라고 하면은 사실 얘가 정답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조금 애매하지만 얘는 만약에 가리키는 걸 쓰라고 한다면요 1순위로는 요 내용을 여러분이 쓰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요 앞내용이에요. 앞내용. 이 과정 전체입니다. 이 과정 전체. 그리고 이제 서술형으로 나온 게 방금 말했던 그런 것들이 주로 나왔고요. 또 나온 게 뭐였냐면 요약형 서술형으로 여기가 요약형 서술형으로 나왔더라고요. 요약형 서술형 또는 뭐 주제 서술형 뭐 이런 걸로 나왔더라고요. 오늘 제가 기출문제를 드릴 건데 거기에 아마 나올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한번 이따가 확인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 5강 4번입니다. 우리 1학년 애들도 이제 이 부분을 시험 봤는데 제 기억이 맞다면 이게 제목보다 주제로 나왔던 것 같아요. 이네 학교 1학년 애들은요. 근데 어렵지 않아요. 어렵지 않아. 제목이나 주제로 내면은 오히려 쉽고요. 얘는 사실 제목 주제보다는 낼 만한 패턴이 너무나 많습니다. 여기 주제 재진수라는 부분 빈칸 내도 되고요. 이걸 없애버리고 요약으로 내도 되고요. 아니면은 우리 이제 저기 뒷부분에 그 PP 뭐 it is PP 대스로 이제 바꾸는 거 있잖아. 뭐 그 버전으로 해서 뭐 사실 영작으로 내도 되고요. 그러니까 낼 수 있는 요소가 상당히 많아요. 마지막 부분을 좀 먼저 보면은 여기죠. 이 부분을 갖고 이제 저는 뭐 좀 이제 문장을 바꿔서 문장을 전환해서 영작 같은 걸로 내도 괜찮을 것 같고 이 believed to 부정사 이하 또는 it is believed that으로 바꿔서 대절 이하를 빈칸으로 문제 내기도 되게 좋은 것 같습니다. 낼 수 있는 게 너무 많아 여기는요. 가자고 제외한 다른 학교들에서는요 이 부분을 이제 어휘 문제로 좀 출제를 많이 했더라고요. 어휘 문제. 근데 그거는 아마 선생님이 수업 시간에 얘기를 했던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이 지문은 어휘로 내기 좋다. 그 어휘로 낼 만한 포인트는 아마 수업 시간에 얘기를 했던 것 같은데요. 뭐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여기 첫 문장에서 낼 만한 거는 이런 거 낼 만해요. 컴플렉스 같은 단어. 컴플렉스나 라이즈 같은 단어. 이런 단어 낼 만하고요. 실제로 라이즈가 나왔던 것 같아요. 사학교에서. 그러니까 이 첫 문장을 만약에 여러분이 내용 파악이 잘 안 된다면은 그러면 이거 못 풀겠죠. 어휘 문제로 나와.
왜냐면 어차피 유의어써서 나올 테니까. 이 두 가지 단어는 여러분이 알고 있어야 되면서 동시에 그래서 이 첫 문장이 뭔 말이야 이것까지 알고 있어야겠죠. 한 번 더 설명해 줄게요. 일단 직독직해를 먼저 하면 민속음악이 자연의 산물이라는 생각은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바로 음악적 민족주의의 상승에 있어서. 그리고 그것은요, 즉 그 생각은 복합체의 일부입니다. 낭만적인 민족주의의 뿌리에 있는 생각의 복합체의 일부다. 이게 이제 직독직해한 거예요. 뭔 말인지 모르잖아. 다시 한번 이게 무슨 말이냐? 그러니까 민속음악이라는 게 자연의 산물, 즉 자연스럽게 생겨났다라는 그 생각 자체가 바로 이런 민족주의의 상승에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거야. 좀 더 쉽게 말하면은 여기서 자연스럽게 생겨났다는 거는 내가 전에 수업 시간에도 계속 말했던 거지만 이 민요라는 것 자체가 뭔가 누가 딱 한 명이 작사 작곡 이게 아니잖아. 이게 아니라 그냥 막 뭐 농사 같은 거 막 뭐야 뭐 곡괭이질하고 막 이러면서 그러다가 생긴 거잖아. 민요라는 게 자연스럽게 생긴 거잖아. 자연스럽게. 됐어? 근데 그 자연스럽게 생겼다는 것 자체, 그 자연스럽게 생겼구나라는 걸 알고 있는 그 개념 자체가 어떤 역할을 해주냐면은 바로 어떤 민족성을 나타내는 데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거야. 민족성을 나타내는 데 있어서. 왜 그러냐면은 예를 들어서 이렇게 말해볼게. 만약에 우리나라는 이제 주로 그 밭농사 이런 거를 많이 했잖아요. 그래서 쌀 농사를 하잖아.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그럼 이제 막 뭐 모내기 같은 거 이렇게 하면서 이제 허리가 아프니까 아이고 막 소리가 나올 수도 있어. 그러면 이제 아이고 막 이러면서 노래 부를 수 있어. 그러니까 그 민요 자체가 결국 그 생활 상황을 이제 어찌 보면 반영한다고 볼 수 있는데 예를 들어 미국 사람들 같은 경우는 이제 걔네들은 이제 그 밀 또는 우유 이런 이제 그러니까 뭐라고 해야 되냐? 축산업이라고 하나? 이제 그런 류를 많이 하죠. 그러니까 이제 걔네들은 하는 일이 뭐야? 이거 젖자는 거야. 복장 가갖고 이거야 이거. 그럼 얘네들은 팔이 저릴 수 있어. 팔이 막 저려 막 이런 노래 할 수도 있다고. 오케이? 그러니까 그 민요 자체가 그 노래 자체가 이 노래를 부른다는 것 자체가 바로 어떤 그냥 이렇게 짜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노래가 나왔네 라는 그 생각이 당연히 음악적 민족주의에 있어서 상승에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하겠죠. 그런 얘기를 하는 거고. 이해되냐 뭔 말이지? 자, 그리고 이 부분 여기서 낭만적이라는 거는 내가 여러 번 얘기했지만 이 음악적인 이제 민족주의를 나타낸다라는 거를 이제 낭만적이라고 표현했다라고 보면 됩니다. 왜냐면 예술적인 걸로 민족성을 표현하는 거니까. 그래서 낭만적이라고 표현한 거고 이거의 뿌리에 생각에 있는 복합체의 일부다라고 말한 건 뭐냐면 그냥 쉽게 말하면 우리 민족성을 대표할 수 있는 뭐 여러 가지 요소들이 있는데 그 요소들 중에 일부가 바로 이제 뭐 포크 뮤직이다. 그냥 이 정도로만 생각하셔도 크게 문제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가 좀 중요한 업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다음 넘어가서 제가 항상 이 마음에 걸려하는 것들 자체가 뭐냐면요. 이런 큰 따옴표 있는 부분이 있죠. 이런 부분. 이런 부분 시험 내는 걸 되게 좋아해요, 학교에서. 당연히 그대로 안 됩니다. 이거 그대로 안 되고요. 이거를 패러프레이징해서 내는 거죠. 빈칸으로 내거나 아니면 뭐 흐름상 어색으로 내거나. 자, 여기서 보면 민요는 여겨졌어요. 순수하게 인간적인 표현으로 여겨졌다라고 나왔는데 이 순수하게 인간적이란 건 뭡니까? 말 그대로 민요라는 거는 뭔가 누가 뭐 만들어준 것도 아니고 말 그대로 이제 인간이 만든 거잖아요. 그러니까 순수하게 인간끼리에서만 통하는 거잖아요. 무슨 뭐 동물들이 민요를 할 것도 아니고 식물들이 민요를 할 것도 아니고 순수하게 인간들 사이에서 자연스럽게 만들어진 거니까 순수하게 인간적인 표현인 것으로 여겨진다라고 얘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좀 중요해 보이고요. 자, 이 문장은 니네가 변형 문제를 풀어보신 분들은 알 텐데 여기가 문장 삽입으로 상당히 많이 나왔을 거야. 니네가 실제로 풀어보면. 그래서 저한테 질문해 주신 분도 많은데 쌤, 여기가 왜 이 자리에 들어가야 돼요? 왜 이 문장 다음에 이 말이 나와야 돼요? 라고 물어본 사람도 있었고 두 번째는 쌤, 왜 하필이나 however가 나와요? 이렇게 물어본 사람도 있었어요. 자, 그 두 가지를 다 말해줄게. 일단 위에서 민요라는 거는 인간적인 걸로 여겨졌다라고 했어. 왜냐면 처음에도 말했다시피 자연적인, 그러니까 자연의 산물, 자연스럽게 생겨난 것이다 라고 믿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인간적인 거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건데 여기까지만 보면은 봐봐 얘들아 여기까지만 읽어보면
그럼 민요라는 거는 순수하게 인간적인 거니까 인간이면 모두 다 갖고 있는 거고 다 통일되어 있나? 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서 그래서 부연 설명을 해주는 거야. 그래서 설명이 필요한 거야. 자, 여기까지만 읽었을 때 순수하게 인간적인 거야. 인간들은 다 해. 인간들은 다 민요가 있어. 다 각자의 민요가 있어. 근데 그 민요가 보편적인 건 아니야. 이런 얘기를 이제 해야 되는 거지. 그러니까 여기서의 however는 약간 그런데 정도로 해석하는 게 좀 좋을 것 같아. 그런데. 근데 보편적인 게 아니라 오히려 달라 이렇게 되는 거죠. 됐어요? 그래서 여기서도 사실 instead 뭐라고 나왔는데 이거를 그냥 이렇게 써도 돼. 사실 rather than이라고 써도 돼. rather than 이렇게 써도 돼요. 뒷부분 being universal 똑같고요. rather than은 뭐뭐라기보다는 이렇게 해석해요. 뭐뭐라기보다는 똑같은 말이지 뭐. 보편적인 거 대신에나 보편적이라기보다는 똑같죠. 이 뒷부분도 얼마든지 바꿀 수 있습니다. 어떤 학교는 보니까 이거를 아예 통으로 바꾸더라고요. 이걸 이제 BPP 투부정사를 이용했잖아. 그러니까 BPP2로 안 쓰고 뭐 예를 들어서 표현은 이제 각각 이제 다 개별적으로 다르다고 여겨진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약간 말을 바꿔놓은 시험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vary에 관련된 단어 있잖아요. 뭐 예를 들어서 뭐 이런 거 형용사요. 뭐 various라든가 다양한 시리즈 있잖아. 다양한 시리즈. 뭐 예를 들어서 조금 어려운 단어 쓰면은 asserted라든가 이런 단어. 이게 다 형용사로 다양한이라는 뜻이거든. 그러니까 뭐 이런 시리즈 좀 기억하면 좋을 것 같고 얘는 동사지만 물론 얘는 이제 형용사죠. 요 문장 자체가 중요하고 universal이라는 단어 중요하겠죠? 이건 수업 시간에 뭐 여러 번 얘기했고 유의어 공부 진짜 많이 해야 돼요. 여기는요. 자, 넘어갈게요. 요 부분에서 어휘로 낼 만한 거라는 거는 이제 particular, 그 다음에 in memorial, 뭐 요 정도? 어휘로 낼 만한 건 요 정도입니다. 제가 아까도 말했지만 특정해야 돼요. 민요는 특정해야 돼. 민요는 보편적이면 안 됩니다. 알겠죠? 민요는 각자의 민족성을 대표하는 요소 중 하나이기 때문에 각자 민족마다 달라야 된다가 포인트입니다. 민족마다 달라야 된다. 그러면은 여기서 말하는 다르다라는 거는 결국에는 뭔가 구분되어 있다라고도 우리가 말을 할 수 있겠죠. 특정하다라고 말을 할 수도 있겠고요. 분리되어 있다라고도 말을 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이런 게 이제 민요의 특징이에요. 민요의 특징. 그럼 이거의 반대말은 뭡니까? 아까 나왔던 유니버셜 같이 보편적인 뭐 아니면은 뭐 공통의 뭐 이런 표현들이 있잖아, 그렇지?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이제 당연히 민요의 특징이 아니겠죠. 민요는 이런 특징을 가지면 안 되는 거고요. 그래서 이거에 관련된 유의어가 아마 제일 많을 거예요. 5강 4번에 제가 써놓은 거는요. 여기서 이제 하나만 더 쓰자면 만연한이라는 단어가 있는데 이건 내가 유의어에는 안 썼던 것 같은데 우리 그 수업 시간에 한번 쓴 적 있죠? 그래서 prevalent라는 단어가 있어요. prevalent. 이게 이제 만연한, 널리 퍼져 있는 뭐 이런 뜻이에요. 얘도 역시나 반이어입니다. 반이어. 그래서 이런 시리즈의 단어가 되게 중요하기 때문에 이 글은 어휘나 흐름상 어색 문제로 되기도 좋습니다. 알겠죠? 다시 한번 말합니다. 민요는 달라야 돼요. 나라마다 구분되어 있어야 되고요. 뭔가 특정해야 되고요. 분리되어 있어야 합니다. 이게 민요의 특성이에요. 자, 그래서 여기에서 분열이 자연스러운 사실이다라고 나와 있죠. 분리되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민요는요. 그리고 모든 나라는 그거 자신만의 이제 깊게 뿌리 박혀 있는 정체성을 가진다라는 거니까 깊게 뿌리 박혀 있는 정체성이라는 건 결국 뭡니까? 그냥 한 단어로 유니크 아니야? 유니크? 됐어요? 그냥 고유한 정체성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퉁칠 수도 있겠죠. 그렇죠? 그래서 어휘로 여기도 낼만합니다. 여기 it's on it rooted 여기도 낼만하고요. 그 다음에 한 학교에서 여기서 이제 clear list를 또 이제 문제로 낸 학교도 있더라고요. clear list 어휘로 나머지는 없었고요. 왜냐면
이 민요라는 것 자체가 그 민족을 나타내는 데 있어서 가장 대표적인 역할 중 하나다라고 얘기를 했잖아. 그러니까 어떤 민족적인 특성의 가장 분명한 표현이 맞겠죠. 가장 애매한 표현이라고 하면 반대말이겠죠. 그래서 이제 이거는 명확한 의미죠. 명확한. 뭐 확실한 이런 뜻이 되는 거고요. 이거의 반이어는 애매한이 되겠죠. 애매모호한. 그래서 애매모호한은 뭐 이런 단어가 있겠죠. 뭐 vague라든가 또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모호한 뭐 있냐? 아니 잠깐만 한 3개 정도 나와야 되는데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위어에 아마 써놨을 거야. 미안. 갑자기 생각이 안 나서. 어쨌든 뭐 이런 단어들 쓰면 될 것 같고 나머지는 뭐 별거 없습니다. 낼 만한 거 되게 많아요. 마지막 수는. 그래서 이 정도까지 해서 스투나이트는 마치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교과서 보고 끝내도록 할게요. 자, 교과서 다 펴보죠. 저는 만약에 여러분이 시험에서 틀려온다면 왠지 교과서에서 틀릴 것 같다는 불안감이 있어요. 왜냐면 솔직히 교과서는 별로 공부 많이 안 하지 않았어요? 거의 대부분 스투나이트 위주로 공부를 했을 거 아니에요. 지문 내용이 이제 아무래도 난이도가 있다 보니까. 그래서 제가 전에도 말했지만 교과서에서 얘들아 한 문제는 서술형이 나올 거야. 한 문제는. 근데 이번에는 시험 난이도가 전반적으로 어렵지 않을 거기 때문에 너네가 좀 넓은 스펙트럼으로 좀 공부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제 내가 수업 시간에 한 거 이외에 이 교과서를 한 번도 안 봤다면 그러면은 오늘은 웬만하면 교과서를 좀 학습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러신 분들이 있다면 교과서에서 그래도 6문제 정도는 낼 거예요. 아마 대여섯 문제. 그러니까 그것만 해도 꽤 크죠. 이 글 자체가 이제 오랑우탄에 대한 얘기였잖아요. 그렇죠? 오랑우탄과 이제 파묘의 어떤 관련성에 대한 얘기였죠. 그러니까 일단 기본으로 여러분이 보셔야 될 건 뭐냐면 사실 이 교과서에서는 제가 유형을 말하는 건 별로 의미가 없는 것 같아요. 왜냐면 어떤 유형으로도 나올 수 있어요. 어법, 어휘, 뭐 순서, 삽입, 빈칸, 요약, 주제, 제목 뭐로도 나올 수 있어. 교과서 자체가. 그러니까 유형을 말하는 거는 크게 의미가 없을 것 같고 내용적으로 또는 어휘, 문맥, 어법 또는 영작으로 낼 만한 거. 그러니까 이런 거 위주로 제가 좀 빠르게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읽으면서 그냥 쭉 볼게요. 여기는요 내용이나 뭐 이런 걸로 별로 중요한 거 없습니다. 패스. 여기도 별거 없어요. 뭐 여기 뭐 에저 원급 에저 나왔는데 뭐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어렵지 않고요. 그 다음에 이 부분. 여기는 내용적인 거를 조금 봤으면 좋겠습니다. 얘 때문에 조금 헷갈릴 수 있거든. 여기 half of which 때문에. 일단 다시 한번 보자면 그날 그곳에 있었던 사람들이 두 가지를 기억했는데 그 두 가지 중에 그 아기 오랑우탄과 그들의 만남에 대해 두 가지를 기억했는데 첫 번째가 뭐냐면 그녀의 이제 커다란 눈깔이라 그리고 그녀의 이제 왼쪽 팔인데 그 왼쪽 팔의 절반이 없었다는 거예요. 됐어요? 이게 좀 헷갈릴 수 있는 요소 중 하나인데 이게 팔 한쪽이 아예 없었다라는 게 아닙니다. 내용일치로 내면 헷갈릴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래. 팔 한쪽이 다 없었다는 게 아니라 그 왼쪽 팔의 절반이 없었다는 거예요. 뭐 예를 들어 이쪽 뭐 이렇게 됐어요? 여기가 없거나 뭐 여기가 없거나 여기가 없으면 말이 안 되죠. 얘만 있는 거죠. 말이 안 되지. 그러니까 여기가 없었다는 거죠. 여기 손 있는 부분. 그러니까 아예 이제 그 양 팔 중에 한 팔이 없었다 이렇게 만약에 그 문제로 나오면은 잘못된 거예요. 그건 일치하지 않는 겁니다. 자, 그 다음 넘어가서 뭐 여기는 네, 없어요. 뭐 딱히 뭐 낼 만한 거는 없는 것 같습니다. 법적으로 만약에 볼 만한 거다라고 한다면 뭐 여기 없는데? 뭐 이거 수동태도 너무 쉽고 여기 넘어가도 될 것 같아요. 넘어가죠. 그러니까 본문 1 같은 경우는 사실 그다지 낼 만한 게 이렇게 많이 보이지는 않거든요. 도입부다 보니까.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거의 일치 아니면은 이렇게 많지는 않을 것 같아요. 자, 넘어가서 보면은 이제 그 구조대원들이 이제 여기부터는 조금 슬슬 낼 만한 게 보이네요. 어법 같은 걸로도요. 한번 보겠습니다. 어법이랑 어휘를 같이 찍을게요. 일단 이 부분이죠. 여기. 얘는요. 어법이 두 가지가 있는 건데
첫 번째는 수동태 고요. 두 번째는 대과거 시제가 쓰였다는 거죠. 이 두 가지가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여기에서 이제 이 대과거 시제를 봤을 때 얘네가 쫓겨나진 거죠. 얘가 파괴되기 전에 이미 쫓겨났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이 숲이 파괴되기 전에 이미 쫓겨났기 때문에 이제 얘보다 먼저 일어나서 대과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니까 정확히 말하면 사실 대과거라기보다 과거 완료의 완료적 용법이라고 보는 게 사실은 좀 더 정확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은 우리가 예를 들어서 현재 완료에서 뭐 have finished my 뭐 homework 뭐 이렇게 쓴다고 쳐봐. 그러면은 이 말 자체가 뭐야? 내가 내 숙제를 끝냈다라는 말이잖아. 그럼 이 숙제를 어떻게 끝냈다는 거야? 과거에 시작해서 현재 끝났다 이 말인 거잖아. 그렇지? 이게 이제 현재 완료의 완료죠. 그러니까 얘도 과거 완료의 완료랑 비슷한 거야. 그러니까 대과거 시점에 숲이 이제 얘네가 여기부터 여기까지 뭔가 이 숲이 이제 파괴가 되고 있었나 보죠. 근데 쫓겨난 시점이 딱 이때 이제 쫓겨난 거야. 대과거부터 과거까지 언제든 쫓겨날 수 있었는데 이때 딱 쫓겨났다. 그래서 이제 과거 완료의 완료다 뭐 이렇게 쓰였다고 볼 수 있는데 이게 헷갈리면요, 딱 외우세요. 헷갈리면 이거는 사실 암기해도 크게 상관은 없습니다. 어쨌든 파괴될 때 그때쯤에 이미 쫓겨났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수동태 역시나 숲이 파괴되는 거니까 수동태로 써야겠고요. 요 부분 여기도 어법으로 낼만 합니다. 여기 부사 자리 아니에요. 형용사 써야 됩니다. 형용사. 두 단어가 쓰여 있기 때문에 두 단어를 보통 다 시험에 내진 않아요. 만약에 나 같으면은 어떻게 시험 낼 거냐면 hungry and weak에서 hungry and 그냥 없애버릴 거야. 만약 쌤이라면 이거 그냥 없애버리고 weak만 딱 써놓는 거야. weak만. 아니면 weekly 이렇게 써놓는 거지. weekly. 이렇게 딱 써놓는 거지. 그리고 밑줄 딱 써놓는 거야. 이러면 이제 좀 헷갈리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이제 문제를 얼마든지 낼 수 있으니까 조심하시고. 그 다음에 여기도 낼 만합니다. 여기. 나 여기는 진짜 어법 강추. 왜냐면 우리가 항상 이거 수업 시간에 얘기했던 건데 우리가 되게 많이 외운 수거 중에 be likely to가 있잖아. 그렇잖아. 그러니까 여기 투부정사 써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러면서 되게 헷갈릴 수 있거든. 근데 미리 말하면 여기에서의 likely는 그 be likely to랑은 다릅니다. 자, 그걸 좀 설명을 해줄게요. 얘들아, 애초에 이 likely라는 단어 자체가 형용사가 있고 부사가 있어요. 그러니까 형용사는 무슨 뜻이냐면 뭐뭐 할 것 같은이라는 뜻이야. 뭐뭐 할 것 같은 또는 뭐뭐 할 가능성이 있는 이렇게 해서 그래요. 부사로 쓰이면 그냥 아마도요. 아마도 maybe랑 똑같아. probably랑 똑같고. 됐어? 그럼 우리가 생각을 해봐. 여기서 be likely라고 해봐. 근데 이 likely가 형용사라고 쳐보자. 형용사. 그러면 뭐뭐 할 것 같다라고 해석하면 되겠죠. 앞에 비동사 있으니까. 또는 뭐뭐 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해석 되겠지. 그렇지? 그래서 얘가 투부정사랑 이렇게 연결되고 투부정사 참고로 부사고요. 그러니까 원래 정확하게는 투부정사 하기에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되는 거야. 원래 정확한 해석은. 근데 이걸 편의상 뭐뭐 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의역을 하는 거죠. 자, 그런데 여기에서는 지금 구문분석에 나와 있다시피 was working이 한 세트로 동사예요. 그냥 과거 진행형이야. 진행형. 그러니까 여기 있는 likely는 그냥 부사로 쓰여서 아마도란 뜻이라는 거죠. 아마도. 그래서 따라서 그 엄마 오랑우탄은 아마도 숲을 걸어다니고 있었을 것 같다. 있었을지도 모른다. 이렇게 되는 거야. 됐어? 그러니까 이 부분은 상당히 낼 가능성이 좀 높다고 봅니다. 굉장히 학생들 헷갈릴 것 같거든요. 공부 제대로 안 하면은. 그래서 여기 was likely working 이 부분 좀 주의하시고요. 그 다음에 넘어가죠. 뭐 구조됐다라는 거, 더 많은 피해가 행해지기 전에 이거는 뭐 볼 거 없을 것 같고 여기도 뭐 딱히 볼만한 거는 없을 것 같습니다. 뭐 기껏해야 피팅 정도? 그냥 피팅 자체가 적합한이라는 뜻이라고 생각하는 게 더 나아요. 쟤는 수동태로 잘 쓰진 않고요. 그죠.
없네요. 여기는 뭐 낼 만한 게 크게 있지는 않습니다. 뭐 내봤자 요 정도? 요 정도? 리빙 슬랩, 리브드 슬랩 뭐 이건데 분사구문인데요. 이제 얘네가 당연히 사는 거고 사는 거니까 하는 거니까 ing형을 쓴 거고 그리고 이제 live라는 단어는 애초에 pp형이 불가능합니다. 자동사이기 때문에. 그래서 아래 and they live라고 바꿀 수 있다는 점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뭐 여기는 뭐 없어요. 여기는 없어요. 어법으로 낼 만한 거는 없습니다. 좀만 쉬어가라 얘들아. 힘들고. 고일파가 어떻게 아니 나 고일파 시험을 괜찮다 했는데 그냥 어려운데 내일이면 끝나지 시험. 맞아. 화요일에 모의고사 봐요. 아 그건 알고 있어요. 아 너무 그래서 니네 땡겨진 거잖아. 야 어떤 학교는 모의고사 아예 안 본대. 네 세운 거안 본다는 난 그게 너무 충격이었어요. 모의고사 안 본다는 학교는 처음 봤거든. 세원도 사이즈. 그리고 저기 뭐야 중3포는 더 희한한 게 뭐냐면 그 이제 월수의 시험 보고 화요일 날 모의고사 보더라고. 월수의 시험을 봐. 월수의 하루 건너뛰기. 월수의 시험 보고 화요일 모의고사. 아니야 그러니까 차라리 월요일 날 봐서 끝내고 그냥 깔끔하게 마무리하겠다. 그냥 모의고사. 근데 모의고사 좀 잘 봐야 되는데 이번 거 6월이라. 어쨌든. 네, 뭐 내가 할 말이 없네. 그래도 약간 어느 정도 이제 시험 기간이랑 겹치니까 시험 공부 열심히 한 상태에서 보니까 더 잘 보지 않을까? 아닌가? 모의고사 너무 안본 지 오래됐어요 모의고사 안 본 지 오래됐어요 그렇지. 작년에 니네 11월에 보고 안 봤으니까. 감이 없었어 그렇지. 이제 우리 학원에서도 이제 계속 이제 내신 대비했으니까 모의고사 문제 좀 됐고. 뭐 잘 봐봐. 모의고사. 이제 슬슬 한 2학기 정도 들어가면 이제 애들이 슬슬 이제 각이 나와요. 2학년들이. 작년에도 그랬는데 그 이제 소위 말해서 이제 우리 그 수시정 시반 있잖아요. 이제 그게 슬슬 가닥이 나오더라고요. 2학기 정도 되면. 그러니까 1학기 이제 총성적 나오면 이제 애들이 미리 결정을 하는 것 같아요. 작년에도 좀 그랬던 것 같아요. 작년에도. 지금 현재 이제 고3 애들도 보면은 작년에 1학기까지 딱 보고 난 다음에 정시 가야겠다 이렇게 이제 생각하는 애들이 되게 많아지더라고요. 근데 이제 미리 좀 조언을 해주면 사실 이제 올해부터 그러니까 작년 고3은 안 그랬는데 올해 고3부터는 그 저기 뭐야 학종이 그 발표가 12월인가에 나오거든요. 발표가. 그러니까 어차피 수능 이후에 나요. 그러면 내가 수시가 합격을 했는지 안 했는지를 몰라요. 그러니까 어차피 수능을 봐야 돼. 어차피 괜히 그거 믿다가 수능 안 보면은 졸릴 수도 있잖아. 그러니까 이제 어차피 수능을 봐야 되기 때문에 그 여러분은 다 전체적으로 그냥 좀 이렇게 말하면 막막하겠지만 이제 두 가지를 다 준비해야 돼요. 네. 그러니까 고3 1학기까지 최선을 다해서 해보고 진짜 고3 그러니까 고2 2학기랑 고3 아니 고2 2학기도 아니지. 그러니까 고2 때 1학기나 2학기 둘 중에 한 번 그리고 고3 1학기 이 두 번만 시험 잘 보면은 할 수 있어요. 진짜 갈 수 있어. 그러니까 완전 뭐 최상위권 이런 건 아니지만 그래도 그 소위 말하는 그냥 인서울이 목표라면은 인서울은 갈 수 있어. 진짜 갈 수 있어. 근데 전제 조건이 좀 빡세죠. 1학기나 2학기 둘 중에 한 번은 내신이 좀 잘 나와야 돼요. 못해도 2등급은 나와야 돼. 평균. 그리고 평균 2등급 정도는 나와줘야 돼요. 평균. 아무리 못해도 3등급은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예체능이다, 뭐 미대 쪽이다, 뭐 이런 거라면은 3등급이 마지노선이에요. 3등급만 나와도 돼요. 실제로 이제 그 작년에 이제 내가 아마 몇 번 뭐 얘기한 적이 있는데 어떤 한 친구가 있어요. 이제 그 친구가 성신여대를 갔거든요. 근데 이제 그 친구가 뭐 어차피 뭐 졸업했으니까 뭐 말해도 상관없겠지. 그 친구는 이제 내가 내신 대비를 걔가 고2 때부터 제가 내신 대비를 했었는데 저도 못한 이 친구였는데 근데 그 친구가 계속 4등급 막 이렇게 나왔어요. 영어가. 이제 4등급 나오다가 이제 3등급 어쩌다 한번 나오고 4등급 나오고 이렇게 왔다 갔다 했었는데 근데 이제 고3 때 그 친구가 고3 1학기 때인가 영어가 3등급인가 이제 나왔던 걸로 기억을 해요.
그리고 어차피 이제 미대 쪽은 수학을 이제 수학이 별로 안 중요하니까 국어랑 영어만 이제 국어로 공부를 한 거지. 나머지는 다 이제 실기 준비한 거고. 그렇게 했더니 성신여대 그냥 한 큐에 합격해갖고 바로 갔어요 걔는. 그랬었어. 그러니까 이제 그 친구가 이제 나중에 이제 연락이 왔더라고요. 패매를 보낸 거야 얘가. 그래갖고 이제 하는 말이 이제 본인이 이제 합격을 할 때 이제 그 이제 성적적인 측면에 대해서 고3 1학기 때도 이제 물론 열심히 해서 잘 받았지만 고2 때 한 번 내가 만약에 계속 연달아 4등급 나왔더라면 그러면은 아마 좀 힘들었을 것 같다. 그러니까 3등급이 그래도 최소 2번은 나와줘갖고 자기가 합격을 한 것 같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이번 1학기가 되게 기회가 될 수 있거든. 이거 내가 전에도 얘기했는데 근데 진짜 기회야 기회. 이번 시험은 무조건 쉬울 거고 기말은 오지게 어려울 거야. 기말은 분명 어려울 거야. 그러니까 내가 전에 말했지? 이번 중간고사에서 여러분이 뭘 받아야 된다? 인생 점수 받아야 된다 했어 내가. 인생 점수 받아야 돼요. 이건 중고등학교 다 합쳐서 여러분이 여태까지 받아보지 못한 최고의 점수를 이번에 받아줘야 된다는 거예요. 이번에. 그러면은 좀 많이 긍정적으로 생각을 할 수 있을 거예요. 수시를 받는 데 있어서. 자, 이어서 보자. 이제 파묘 경작에 대해서 이제 얘기 나오니까 이제 아까 전에 이 파묘라는 것 자체가 가장 이제 그 오랑우탄의 멸종에 있어서 가장 이제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녀석이다 이런 얘기가 나왔죠. 그래서 이제 그 내용이 이제 이어서 나오는 건데 일단 어법적인 거랑 내용적인 거 위주로 다시 한번 볼게요. 일단 이 부분은 뭐 특별히 볼만한 거는 없을 것 같으니까 넘어가고요. 여기도 뭐 딱히 여기는 얘만 좀 보면 될 것 같아요. 여기 has 부분만 스위치. 왜냐면 여기 위치에 써놨다시피 선행사가 앞문장 전체입니다. 오랑우탄즈가 선행사가 아니야. 그래서 3인칭 다인수형 왔다는 거. 이런 거 좀 주의하시고. 그 다음에 extinct라는 단어 자체가 좀 중요하니까 멸종된이라는 뜻이죠. 그래서 이 단어 자체가 중요하니까 좀 잘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이게 extinct는 멸종된인데 약간 비슷한 단어 중에 endangered라는 표현이 있거든. endangered. 얘는 뭐냐면 멸종 위기에 처한이라는 뜻이야. 그러니까 약간 달라요. 얘는 멸종이 된 거고요. 얘는 멸종 위기에 처한 거예요. 그러니까 멸종된 건 아닌데 멸종될 가능성이 높는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되는 거야. 또는 in danger 이렇게 쓰기도 합니다. 이것도 똑같은 뜻이에요. 멸종 위기에 처한. 그렇죠? endangered나 아니면 in danger. 그렇죠? 그러니까 내용 일치 같은 거에서 이런 이제 단어가 나올 수 있으니까 참고해 주시고. 자, 다음 내용. 여기는 이제 파묘에 대한 어떤 개념적인 설명이기 때문에 사실 이 부분은 정말 거의 웬만하면 일치나 어법이나 뭐 이런 걸로밖에 낼 게 없을 거예요. 그래서 뭐 일치에 관련된 거는 이제 별거 없으니까 어법적인 거 위주로 볼게요. 이런 부분 is derived 수동태로 쓰였다는 거. 그 다음에 저 derive라는 표현 자체가 애초에 수동태로 많이 쓰여서 be derived from에서 뭐뭐로부터 비롯되다 뭐 이런 식으로 많이 쓰여요. 그리고 또 보자. 요 부분이 아까 우리 그 hungry and weak이랑 좀 비슷한 이제 형용사형 분사 부분이거든요. 근데 여기는 조금 문장이 길게 나와서 좀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일단 체크는 해둘게요. 형용사로 써야 된다는 거. 그 다음에 보자. 여기서 increase 자동사니까 주의하시고요. 그냥 얘 자체가 증가하다라는 뜻이니까 넘어갈게요. 뭐 여기는 별거 없고요. 여기는 근데 스위치를 볼만한 게 없을 것 같네요.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 체크는 해둘게요. 여기서 위를 우리가 그래도 be going to로 바꿀 수도 있잖아. 그럼 이제 be going to로 쓸 때 is라는 형태를 써야 된다는 거. 왜냐면 선행사가 앞문장이지 여기는 foods가 선행사가 아닙니다. 알겠죠? 그래서 이제 만약에 바꾼다면은 is going to를 써야 된다는 거. 이것만 좀 볼게요. 자, 갈까요? 이것도 이 likely도 이제 아까와 나왔던 아마도란 뜻이야. 아마도 여기서 be likely to 그거 아닙니다. 요거 좀 생각나는데 요게 좀 많이 나왔더라고. 마이너 민스가 타학교 기출을 보니까요. 마이너 민 요게 이제 시험에 좀 잘 나왔는데
그냥 never to never 한 단어로 치면 돼요. 그러니까 요 녀석의 의미를 좀 기억해 두시는 게 중요할 것 같고요. 이 healthier라는 것도 이제 형용사가 왔다는 거 역시나 좀 체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분사 구문이에요. 역시나. 그 다음은 뭐 별거 없을 것 같고요. 네. 뭐 없습니다. 여기서는요. 내용적인 거 이외에는 뭐 크게 볼만한 거는 없을 것 같아요. 네. 내용적인 거 이외에는요. 넘어가죠. 자, 이거는 이제 그 오랑우탄을 보호하는 방법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였나? 아닌가? 아, 오랑우탄 그 개념 얘기하는 부분이었네요. 여기도 역시나 일치로 내는 게 가장 적합할 것 같은데 우리 이 소제목 나오는 거 있잖아. 이 소제목은 좀 기억해두자. 소제목이 간혹가다 시험에 나오니까 소제목. 그 다음에 이 부분 뭐 소대꾸문 나왔는데 이거는 뭐 사실 중딩용 시험이라 내기가 좀 뭐하지만 그래도 이 대자체의 용법 정도는 좀 기억을 해주세요. 다른 형태로 못 바꿉니다. 뭐 위치나 왓이나 당연히 이런 걸로 못 바꾸겠죠. 그 다음에 뭐 없어요. 여기는 낼만한 거고요. 그 다음에 familiar는 어휘를 좀 봐주세요. 어휘 친근한 거니까 익숙한 거니까. 여기서 익숙하다라는 거는요 잘 알고 있는이라는 뜻이에요. 잘 알고 있는. 그러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이 파묘에 대해 잘 알고 있지 못하다. 그러니까 이 의미로 알아두셨으면 좋겠고. 딴 거는 뭐 없습니다. 있고. 보자. 뭐 여기도 뭐 없습니다. 어법이나 이런 걸로 낼 만한 거는 없습니다. 넘어가죠. 이 부분은 서술형으로 낼 수도 있거든요. 이 본문 5는 서술형으로 내는 건 어떤 거냐면 그 오랑우탄을 이제 구하기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 해갖고 이제 그거를 작성하라는 식으로 이제 문제를 낼 수 있겠죠. 그래서 그거를 일단 첫 번째로 나온 게 요 부분이죠. 요 내용. 그렇죠? 너가 주변 친구들에게 또는 뭐 가족들에게 이거를 얘기할 수 있다. 오랑우탄이 지금 처하고 있는 그런 이제 위험성과 그리고 파묘에 대해서 얘기할 수 있다라는 점. 이 얘기한다라는 거는 결국에는 알려준다, 뭐 전달한다, 교육시킨다, 뭐 이런 식으로 말을 바꿔서 할 수도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뭐 능동적인 소비자가 될 수 있다라는 게 사실 어찌 보면 두 번째가 되겠죠. 여기서 능동적인 소비자라는 말이 조금 더 구체적으로 된다면 파묘가 포함되어 있는지 아닌지를 확인해 볼 수 있다라는 거겠죠. 그렇죠? 그래서 확인해서 되도록이면 파묘가 안 들어있는 거를 이제 살려고 하는 거를 이제 능동적인 소비자라고 압축시켜서 얘기를 한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부연 설명이 아래에 나와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이제 요거죠. 오랑우탄 입양하라는 거. 그렇죠? 예, 입양하세요 한 마리씩. 자, 그래서 오랑우탄 입양하라는 내용이 바로 3번이 되겠습니다. 3번. 그렇죠? 그래서 여기까지가 오랑우탄을 구할 수 있는 방법 세 가지가 되는 거예요. 방금 체크한 세 가지입니다. 이 세 가지를 여러분이 내용을 쓰시면 이제 될 거예요. 서술형으로 만약 나온다면. 그 다음에 여기서 어답트라는 단어가 나왔는데 어답트는 항상 이 혼동어로 잘 나오잖아. 어댑트라는 단어가. 그렇죠? 어답트는 입양하다라는 뜻이고 어댑트는 뭐예요? 조절하는 거죠. 뭐 적응하고. 그렇죠? 자, 그 다음 넘어가서 본문 6번 같은 경우는 문장이 짧잖아요. 그래서 여기만 갖고 시험에 내기에는 좀 약하고요. 본문 5랑 합쳐서 아마 낼 가능성이 높겠습니다. 근데 뭐 여기는 사실 그렇게 뭐 낼만한 게 없거든요. 그냥 이제 파묘라는 것 자체가 이 오랑우탄의 멸종을 유발하니까 이제 사람들에게 많이 알려라. 우리 아까 1, 2, 3번 썼잖아. 그 1, 2, 3번에 대한 좀 구체적인 뭐 인터넷 글 같은 걸 써놓은 거라서 제가 봤을 때 여기는 뭐 엄청나게 어렵거나 뭐 그러진 않을 것 같습니다. 됐죠? 자, 그래서 간단하게 이제 본문을 한번 쭉 봤고요. 고생들 많이 하셨고. 잠시만요.